미국 옐로스톤 화산 지하의 마그마가 서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옐로스톤 서부 화산 활동이 약화되는 반면 북동부의 마그마 상태가 유문암 분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 난파 베닝턴 박사팀이 전자기 지구물리학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역 내 최소 7개의 마그마 저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저장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옐로스톤 칼데라는 지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 화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산은 210만 년 전부터 허클베리 리지, 메사폭포, 라바 크리크 등 세 차례의 대규모 분화를 일으켰으며 당시 각각 최대 2,45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용암이 방출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단층 촬영을 통해 확인된 유문암 용융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옐로스톤 하부 유문암 용융물 양은 허클베리 리지 시기의 분출량의 1에서 4배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지각 아래에서는 6%에서 최대 28%까지의 높은 함량이 탐지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기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도도 구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마그마 모형화를 시도했습니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 북동부 지하에는 약 44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유문암 용융물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과거 메사폭포 칼데라 분화 당시 방출된 양과 맞먹는 수준이며 해당 지역은 옐로스톤 화산 활동의 새로운 잠재적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이 마그마 저장소에서 분화가 일어날 경우 대규모 용암과 화산재 화산 쇄설류가 발생하며 미국 전체 영토의 66%가 소실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북동부 지역의 유문암 분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 지역의 마그마가 언제 분화할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님파 베닝턴 박사는 옐로스톤 칼데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화산으로 이전에도 대규모 분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며 마그마의 이동과 분출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 점거된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폭동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선거 부정 음모론을 지지하는 이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의회가 자국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드문 사례로 민주주의 선도국이라는 미국의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미국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수준의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딥스테이트와 같은 허위 주장들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위협하며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영화 11호 분열의 시대는 이러한 양극화된 현실에 역사적 맥락과 상상력을 더해 미국의 두 번째 내전을 가정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종군 기자의 시점에서 내전의 혼란을 기록하며 현실을 반영한 가상의 미래를 경고합니다. 영화는 전쟁의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대신 양극화의 위험성을 관찰하고 성찰하게 만듭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내전이 시작된 미국의 혼란상을 제시합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도시는 폭발음과 혼란 속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내전의 구체적인 원인과 양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관객이 대사와 장면을 통해 이를 추측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연방수사국을 해체하고 반정부 시위대를 공습하는 장면은 권위주의적 폭정을 암시합니다. 또한 인종차별과 이민 문제는 내전의 배경이자 주요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11호는 영화가 아니라 보도사진처럼 최소한의 설명으로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내전을 단순히 장르적 즐거움으로 소비하는 것을 막고 관객이 이를 사회적 경고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후반부에서는 링컨 기념관과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통해 내전의 혼란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영웅적 서사를 강조하는 대신 양극화된 사회의 위험성을 냉철하게 관찰하도록 유도합니다. 영화는 결국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경고로 기능합니다. 언제든 내전으로 폭발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돌아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적, 공동체적 책임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11호는 미국뿐 아니라 계엄 선포로 큰 혼란에 처한 한국을 포함해 양극화로 분열된 모든 사회에 던지는 경고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통신망을 연결하는 해적 케이블이 잇따라 훼손되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고에 이어 올해는 대만 해역에서 중국 선박에 의한 해적 케이블 절단 사고가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선박의 다음 목적지가 한국의 부산항으로 알려지면서 대만 당국이 우리나라의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난 4일 대만 통신기업 중화텔레콤은 대만 북부 기룽 앞바다에서 자사 해적 케이블이 훼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해양순찰대는 사고 해역에서 중국 소유 화물선 순싱 39호를 발견했으며 이 선박이 고의적으로 닻을 내려 케이블을 훼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순싱 39호는 카메룬 국기를 달고 있으나 대만 당국은 해당 선박의 소유주가 홍콩 소재 회사이며 유일한 등재이사가 중국 국적의 거원지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손상된 케이블은 태평양 횡단 급속 케이블 시스템의 일부로 대만과 미국 서부 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인프라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AT&T, 일본 NTT, 중국 차이나텔레콤, 한국 KT 등 국제 컨소시엄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화텔레콤은 해적 케이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상 신호를 감지한 후 경로를 신속히 변경해 통신 데이터를 즉각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해양경비대는 선박의 선장을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며 순싱 39호가 도착할 예정인 부산항에서 한국 측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대만 국가안보당국이 이 선박의 부산 도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선박이 타국의 해적 케이블을 손상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소유 화물선 이펑 3호가 스웨덴 해역의 발트해에서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절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펑 3호는 러시아 비료를 싣고 발트해에서 운항하며 닻을 내린 채 100마일 이상 이동하면서 스웨덴, 리투아니아, 독일, 핀란드를 연결하는 케이블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도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사보타주, 즉 비밀 파괴 공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선박 뉴뉴 폴라베어호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과 통신 케이블을 절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러시아 선원들이 선박에 탑승해 있던 점이 드러나면서 러시아와 중국 간 공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